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호영 대표, 강성현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CS 윈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 우려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풍력주죠. CS 윈드가 이번 주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의 에너지 장관들도 러시아 침공 사태 이후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대한 빨리 해서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를 탈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CS윈드는 지난 2월 23일 포르투갈의 풍력타워 그리고 해상타워 하부 구조물 생산기업인 ASM사의 지분 19만 2,858주를 623억 원에 추가 취득하면서 100% 완전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CS윈드는 안 그래도 매출의 50%가 유럽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 대한 지배력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CS윈드 주가에 봄바람이 불어올까요? 울려라 골든벨! 두 분 모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네, 글로벌 트렌드가 신재생 에너지로 옮겨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CS 윈드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걸 이제 실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시작되었던 그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빠르게 줄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후에 중국산 풍력타워의 반덤핑 관세를 이제 확정함으로써 CS 윈드가 수혜를 보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었거든요. 다만 중요한 부분은 너무 작게 볼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예전에 미 대선 때 바이든 정부의 그 신재생 에너지, 그 인프라 투자 기대감으로 CS 윈드를 포함해서 관련 업종, 섹터들이 5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가격 조정과 그런 기간 조정이 나오는 과정이라 생각되고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만큼 이를 충족시켜주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그런 상승 모멘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실적이 조금씩 꾸준히 성장하는 걸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CS 윈드뿐만 아니라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또 급부상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섹터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원자력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독일이 가장 먼저 탈원전에 앞장섰던 나라이긴 하지만 이미 실패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주변국보다 특히 프랑스보다 전기요금이 거의 절반 이상 비싸다고 하는데요. 독일이 탈원전 실패를 인정하는 분위기이고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는 오히려 원전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이나 중국 등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확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 정부의 에너지 기조는 기존의 탈원전에서 이제는 기저 전원을 원전으로 향후 60년간을 대체해야 된다라는 정책으로 변화하는 만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강성현 대표님은요? 네, 신재생에서는 풍력 에너지를 1순위로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다만 그 전에 김호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자력이 우선되어야 된다 생각은 합니다. 다만 원자력의 포지션이 현재로서는 조금 애매한데 그 EU 같은 경우는 녹색 분류 체계 규정함으로써 탄소 제로에 있어 필수적인 그 에너지원이 되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향후 60년 동안의 주력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 역시 원전에 있어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라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카카오입니다. 이 주가가 8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속을 썩였던 카카오가 또 2월 들어서 소폭 반등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어요. 네, 2월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그 한 달 내내 지수 변동성이 심했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 강세를 보이면서 저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반등한 상태입니다. 일단 하락한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하고 그리고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따른 기술 성장주의 그 주가 약세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플랫폼 규제는 다음 주에 있을 그 대선 이후에는 그 국내 빅테크 규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따른 기술 성장주 약세는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만큼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는 카카오가 중장기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악재에 대해서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만큼 기술적 반등 성격이 좀 강했던 만큼 지수 대비해서 좀 상대적 강세가 나온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증권가에선 성장주가 좋지만 지금이 카카오 비중을 늘릴 적기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카카오 매수 타이밍일까요? 올려라 골든벨!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김호영 대표님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네. 저도 강성 대표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사실 카카오는 지금까지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고 이제 그 문제가 전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너무나도 이제 많이 빠진 주가가 최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고점까지의 반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11만 원 선 정도까지의 여기가 이제 1차적인 주요 가장 두꺼운 매물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1만 원 선까지의 단기 반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3천억 규모의 보통주를 소각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최근에 먹튀 논란으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진 이 경영진의 이미지를 벗으려고 이제 쇄신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저가 매수 유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 강성현 대표님은 다소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이르다라고 판단되는데 기술적으로도 반등을 했다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안에 있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 이후에는 그런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등 다 분할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카카오엔터나 카카오 모빌리티 정도거든요. 근데 이마저 상장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주식의 속성으로 볼 때 카카오의 매력이 다소 좀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두고 플랫폼 성장을 좀 지켜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카카오 하면 네이버를 빼놓을 수 없죠. 항상 또 비교를 하고는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한번 동시에 외쳐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이버. 두 분 다 네이버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유 들어볼게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먼저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크겠죠. 수급의 집중도가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카카오페이를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페이를 매수하고 싶다,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본주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집중도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네이버 대비해서 자회사의 시총까지 합할 때 상대적으로 좀 높게 평가받았던 게 그런 플랫폼에서 나오는 성장성 부분인데 네이버 역시 제페토나 그리고 크림, 케이크, 스노우 뭐 이런 부분이 MZ세대가 이제 타겟인 그런 플랫폼들이 매출 성장이 조금씩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프리미엄을 조금 더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동국제강입니다. 최근 대형주보다 중소형 철강주가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동국제강 역시 시장 대비 견고한 상승 흐름 보였죠? 그렇습니다. 역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5위에서 6위의 철강 생산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발발한 전쟁의 영향으로 철강 제품의 가격이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동국제강과 포스코 강파는 이달부터 내년도금 전 제품의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을 했고요. 현대제철도 강관 전 제품의 공급 단가를 톤당 10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철강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동국제강이 계속해서 뜨거운 주가 상승세 펼칠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철강 업종이 상당히 무거운 업종은 맞지만 실적 대비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저가 메리트가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호실적을 이끌었던 그 컬러 강판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현재 2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30%까지 늘릴 예정이고요. 2030년까지 전체 매출이 2조 원에 100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그런 성장 기대감과 이익률을 늘릴 수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이 5스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합 올려라. 네,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